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이면을 파헤쳐드리는 Y타임스 정세분석의 추국일입니다.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가 사실상 손을 쓸 수 없을 정도에서 이 지속 불가능 징후가 짙어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미국 시간으로 25일 중국의 31개 지방정부 부채들이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레드라인, 그러니까 지방정부 수입의 120%를 넘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현실은 이 지방정부들이 대출 규제를 받을 수도 있어서 경제 성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앞으로 5년 내에 도래하게 될 지방정부의 미상환 부채가 전체 부채의 약 40% 선인 한 15조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는 2,794조 원 정도의 수준이어서 당장 채무상환의 벽에 부딪히게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자, 문제는 지방정부의 부채가 최근 들어서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2018년만 해도 76.9%였던 부채 비율이 2020년에는 91.3%로 늘어나더니 2021년에는 105.8%, 그리고 올해 1월부터 9월까지만 해도 벌써 117.8%까지 급증을 했습니다. 반면 이 지방정부의 소득 증가율은 2020년 9.4%였던 것이 지난해 2.5%로 급추락을 했고, 올해는 이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지방정부의 부채가 늘어난다고 해서 이 중국 공산당 체제상 이 채무불이행, 그러니까 디폴트에 빠지지는 않겠지만, 그래안에도 줄어드는 수입에 갈수록 부채 상환과 이자 지급에 더 많은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지방정부의 투자 및 경제개발 계획 등은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여러분, 블룸버그는 이 중국의 지방정부가 이처럼 심각한 재정 위기에 빠지게 된 가장 큰 요인은 부동산 위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과거 지방정부 수입의 30% 정도가 토지 매매를 통한 것이었는데, 이 중국 부동산 산업이 위기를 맞으면서 덩달아 지방정부의 수익도 대폭 줄어들게 되었다 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지난 몇 년간 이 중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가 되니까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기업들에게 수조 위안의 세금 감면 혜택을 해준 것도 이 재정 적자를 가져온 요인이 됐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제가 악화가 되니까 재정을 통한 부양책을 펼치면서 그로 인한 부담도 지방정부에 가중이 됐습니다. 이제 심각한 것은 이 중국 내에서 가장 재정 상태가 양호하다는 선전시마저도 이 재정 위기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 홍콩과 인접한 기술 중심지인 선전시는 이 채무 상환 위협이 심각해지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특별 충당금 설치를 검토할 정도로 재정 위기에 빠져 있다, 이런 사실을 공식적으로 시인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열린 이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에서는 앞으로 몇 년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지방정부 부채를 예정대로 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하면서 이런 재정 위기에 대한 비상계획을 촉구했다, 이런 뉴스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서 스탠다드 차타드의 경제학자인 링샹은 중앙정부가 빚을 내서 지방정부의 부패를 떠안아야 된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 급격하게 재정 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지방정부를 지원해 주지 않는다면 이 지방정부들이 상당한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현재 상황에서 이 지방정부의 재정 적자를 줄이려면 우선적으로 이 지방정부의 투자 사업 규모와 공공 지출을 억제를 하면서 자산을 처분해야 될 겁니다. 실제로 중국 중부의 안후이성과 같은 지역들은 이미 지방정부의 부채를 더 이상 늘리지 못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토되는 것들이 뭐냐면 특별채권 발행을 억제하는 겁니다. 특별채권이라는 게 뭐냐면 주로 인프라 투자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조성되는 자금인데요, 이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거죠. 특별채권은 2020년 이후에 11조 위안, 한 2027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엄청나게 발행이 되어 있는데, 이는 이제 지방정부가 특별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던 2015년 이후 5년여 동안 발행했던 것보다 2배가 넘습니다. 자, 문제는
2023년 내년에 약 3조 6,500억 위안, 한 672조 9천억 원 정도의 채권이 만기가 되는데요. 이건 단일 연도로는 최대 규모고 올해 특별 채권 할당량에 이를 정도로 상당한 금액입니다. 결국 이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채 확대를 막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경제 성장은 물론이고 경기 부양에 당장 걸림돌이 된다는 점이 이 중국 정부가 갖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특히 중국 경제가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는 가운데 2023년은 시진핑 3기 출범의 해라는 점에서 중국 정부는 고민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이 시진핑 3기의 성과를 중국인들에게 과시해야 되는 그런 막중한 과제가 놓여 있는 가운데 최대 규모의 지방정부 재정 상환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부채로 인한 이자 증가도 지방정부에게는 엄청난 부담입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9월까지의 특별 채권으로 인한 이자 지급액이 약 4,790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는 88조 3,279억 원입니다. 엄청나죠? 자, 이걸 정부기금 예산 지출의 6.2%에 해당되는데요. 만약 이 비율이 10%를 넘게 되면 지난해 허강시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재정 구조 조정 작업에 들어가야만 됩니다. 그게 이제 법으로 정해진 규정인데, 동시에 지방정부의 고용도 완전 동결됩니다. 이 스탠더드 차타드의 딩샹은 지방채 특별채를 포함할 경우에 올해 광범위한 재정 적자가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의 7.3%를 이룰 것으로 추정을 하면서 이런 높은 비율의 재정 적자는 지속 불가능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위기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하는 의미겠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진짜 고민은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음성적인 부채가 11조 6천억 위안, 한 2,198조 원 정도에 이르면서 부실화 우려가 제기된다는 점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지난 10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 중국 지방정부들은 건설 사업 때 지방정부 자금 조달 기관, 그러니까 LGFV라고 그러는데, 이 LGFV로 불리는 특수법인을 통해서 이 회사채를 발행하는 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음성적인 부채입니다. 자, 문제는 이 LGFV들이 올해 초에 건설사들을 제치고 최대 토지 매입 주체로 떠올랐다는 겁니다. 이제는 헝다그룹, 그러니까 에버그란데 같은 건설사들이 채무 불이행, 디폴트에 빠지면서 건설이 중단된 부동산을 사들이는 주요 구매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부동산 위기를 넘겨보려고 하는데, 이게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옵니다. 실제로 광둥성 광저우시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이 LGFV는 지난 10월에 헝다가 추진하던 8만석 규모의 축구장 부지를 매입을 하면서 완공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헝다는 건설에 필요한 120억 위안, 한 2조 2,771억 원 가운데서 20억 위안만 투자한 상태여서 이 LGFV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방식을 통해서 지방정부가 건설사들의 부실을 따앉게 되면서 이제는 부동산 업계 위기가 지방정부로 전이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 LGFV들의 채무 불이행, 디폴트가 이제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데이비드 추이와 수창 같은 이코노미스트는 은행 대출 등을 포함한 LGFV의 총 부채 규모를 중국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의 절반가량인 60조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일경 1,390조 원 정도로 추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디폴트가 발생하게 되면 그 여파가 엄청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무디스의 이반청 애널리스트는 이 중국 주택 경기 둔화로 더 많은 건설사가 자금난을 겪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 LGFV가 지원에 나서야 될 압력도 커질 것으로 보면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시들의 LGFV는 이미 신용위험이 높아진 상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자, 이렇게 지방정부 대부분이 심각한 재정적자에 빠지면서 각자 도생을 위한 자구책에 나섰습니다. 우선적으로 지방정부들은 코로나19 유전자 증폭 검사, 그러니까 PCR 검사 유료화에 나섰습니다. 이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 고수로 재정난에 시달리는 가운데 이 PCR 검사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구의저우성 구의양시의 경우에 이달 1일부터 일부 무료 PCR 검사 대상을 제외하고 대부분 이 검사 비용을 개인 부담으로 돌렸습니다. 이 외에도 후난성의 악양시라든지 외양시, 구의저우 미제시, 스촨성의 이빈시 등도 유료에 나선 상태입니다. 자, 문제는 이 중앙정부가 제로 코로나 정책을 밀어붙이면서도 이 PCR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도 이 지방정부 재정이 취약한 상황에서 제로 코로나 비용까지 부담하기 힘든 지방정부들이 그 비용을 이젠 개인들한테 떠넘기고 있다는 거죠. 지난 8월 수저증권은 베이징, 상하이, 선전, 광저우 같은 4대 1차 도시 그리고 30개 성도급 2선 도시에서만 1년간 상시적 코로나 검사에 드는 비용이 얼마냐? 1조 7천억 위안, 우리나라 돈 한 327조 원에 달할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은 바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지난 9월 15일 채소 판매상에게 벌금 폭탄이 부과돼서 중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산시성 위린시에서 한 채소 가게가 있었는데 여기서 판매한 부추 1kg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벌금이 얼마가 부과됐냐면 6만 6천 위안, 우리나라 돈 한 1,300만 원이 부과됐다는 겁니다. 그 부추 1kg 다 팔아봤자 얼마인데 이 엄청난 1,300만 원 정도가 벌금으로 부과된 겁니다. 칭따오의 지난해 벌금 및 몰수액은 43억 7,700만 위안, 우리나라 돈 한 8,500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전년보다 127% 증가했고 러산, 수첸, 창저우, 이빈 그리고 샤오싱 같은 도시들은 100%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의 소셜미디어에는 지방정부들이 벌금과 과태료를 남발하면서 이 부족 지원을 채우고 있다. 이런 비판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지방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젠 시민들에게 벌금을 부과해가지고 부족한 재정을 채우려는 일들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공산주의 체제 중국의 진짜 모습입니다. 와이탄 정세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